네, 안녕하세요. 신박스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일주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에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정말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정말 추세 없이 옆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지루하면서도 짜증 날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뭐 수급 이슈가 있고 또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음, 지수 차원의 어떤 흐름 자체는 뭐 어떻게 전망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종목단에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 게 맞다. 제 큰 그림 하에서는 큰 어떤 추세적인 어떤 제 견해는 대세 상승의 어떤 국면 속에서 일단은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그리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괴리, 그 간극 자체의 어떤 조정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렸고, 지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예. 오늘 외국인 기관들 완전히 폭탄 매물 쏟아내는 그런 흐름 속에서 뭐 개인들이 한 1조 8천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요. 하락이 오늘 멈출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예. 현 선물 동반해가지고 뭐 지금 계속 매도를 하는 흐름을 이틀 연속 강하게 좀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지금 뭐랄까요 어떤 방향도 일단은 미국 대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되는 국면까지는 자금을 좀 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MSCI 이제 지수 관련된 물량 일 수도 있고요. 그거 이제 일단은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물량을 줄이는 차원의 어떤 수급일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수급이 이틀 동안 강하게 좀 나온다는 거는 조정 흐름을 일단은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대선 11월 3일에 있죠. 예, 5일 정도 남았죠. 미국 대선이 미국 증시에 좀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대선에 대한 얘기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하고 2차 전지는 뭐 시황하고 정권 뭐 미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뭐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성장을 하는 업종이면서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종목 선택이 핵심이에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가, 내가 관심 갖는 종목이 어떤 건가가 핵심이에요. 예. 핵심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냥 시황에 상관없이 지금 같은 외국인이 하루에 1조를 팔든 뭐 하든 상관없이 뭐 연말에 양도세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홀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 자신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거나 일부 팔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종목 선택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주식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시류, 시황에 의해서 엄청나게 출렁거리잖아요, 사실. 근데 어, 이런 흐름에 내가 가진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결과가 나왔어요. 개인적인 그동안 어떤 투자 경험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황은 사실 분석은 제가 하지만 우리가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마감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 빠졌고요. 뭐 코스닥도 한 2.6% 빠졌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150 지수가 한 3.5% 정도 빠져서 일단은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가 대체적으로 다 성장주 섹터,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섹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그래프는요. 코스피 지수의 2016년도 이 대선이 있을 때 그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보시면 여기 굉장히 출렁거렸죠.
음봉이 크게 생겼다가 다시 이제 밑꼬리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잖아요. 이때가 이제 힐러리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경제가 초토화될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시장에 좀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장중에 보시면 3.6%가 빠졌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으로 마감됐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좀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수가 조금 출렁거렸죠. 밑으로 하방으로. 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런 어떤 불확실성에 의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런 어떤 약세를 좀 보였고요. 중장기 이평선 정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때도 240일, 480일 이동평균선,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 정도까지 빠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가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탔고 미국 증시도 이제 대세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뭐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변수긴 해요. 이번에 결국 이제 뭐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굉장히 갈리고 특히나 이제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공약이 굉장히 갈리죠. 사실은 민주당 쪽이 이제 바이든 후보 자체는 지금 현재 막 그 독과점을 거의 뭐 하고 있는 기술주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그 정책들을 공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리 이렇게 좀 작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때도 뭐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그 당선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었는데 다시 회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미국 증시가 이런 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격 파동을 받고 원래 가던 길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미리 이제 선 반영해서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죠.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쭉 빠지다가 당일날 장중에 6.8%까지 빠졌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9%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좀 올라오다가 다음날 이제 급반등하고 올라오다가 다시 빠지면서 굉장히 겁이 났던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야 막 전기차 종목들 올라오다가 야 이 트럼프 당선됐다 해가지고 막 폭락했다가 막 다시 올라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대세는 변함없어요. 근데 이게 변동성을 만드는 거죠. 이 당시의 어떤 투자자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불안하잖아요. 야 그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전기차 업종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그 힐러리 이제 민주당 계열의 힐러리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이 이제 부흥할 거다 해가지고 친환경 그래서 전기차 업종도 좋을 거다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전기차 업종이 싸그리 팍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갔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뭐 그 흐름 자체가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에 굉장히 매료돼가지고 단기적인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이런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렇게 흔들렸지만 보시면 690포인트 뭐 700포인트 가까이 갔던 지수가 58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10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지지를 받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제 또 상승 국면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 치고받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돌하는 구간이에요. 음. 하지만 결국은 대세는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세라는 거는 대세 상승 국면이라는 게 변하진 않는다고 봐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국 증시에서의 뭐 셀트론 그룹주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어제 상승을 다 이제 내려버린 그런 형태죠. 2.6% 빠졌는데요. 뭐 한 방에 그냥 5일선까지 깨버리는 형태였으니까 이게 내일도 음봉으로 밀려버리면요, 이거 여기까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720포인트 때까지는 중장기평선 부근이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레버리지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121선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된다 얘기 들었는데, 야, 오늘 여기까지 거의 내려버렸어요. 보시면. 그렇죠? 121선까지 완전히 거의, 뭐 지금 미국 증시도 선물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형태니까 오늘 미국 증시 좀 빠질 거고, 여기서 밑구르기면서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이거 120선까지 붕괴하면 어찌됐든 2100포인트 부근까지, 예, 그대로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좀 열려 있는 게 좀 확률상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 보면. 음,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는 항상 이런 게 필요해요. 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는 있어요. 예.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코로나 사태 때, 예, 이거 이거 여기서 뭐 깡통 찬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없잖아요. 이거를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 올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태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최대한 지금 리스크적으로는 최악의 상황 국면하고 있어야, 아니, 준비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은 가정하고 내 자산을 지킨다면 그 다음에 오게 될, 예, 대세 상승의 어떤 추세적 국면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부까지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큰 위기 뒤에는, 이런 큰 위기 뒤에는 왜 큰 기회들이 온다? 이 큰 위기에서 소위 이제 죽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가게가 망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그 어떤 산업이 재편되고 그 산업에서 부가 이동하는 거죠. 소수 쪽으로.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세 상승 국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기업들이 주도를 하면서, 예, 그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뭐 좀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탈락하고 이런 경쟁자가 줄어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세 상승의 국면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 단에서는 돈 풀고 금리 내리고 하면서 시장을 막 부양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런 대세 상승 국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살아남거나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의 잔치가 된 거잖아요,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렇죠? 주시장에서. 결국은 지금 조정 구간 자체는 뭐 앞서 터졌던 코로나 이 하락보다는 거의 조족지혈이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 주식시장에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 들어온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혹시 막고 있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건 멘붕을 넘어가지고, 예, 미칩니다,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조정이에요, 그냥. 예,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미국 대선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는 좀 열어둘 수 있는 조정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음.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 크거나 여기서 계속적으로 막 예? 뭐 너무 뭐 심한 레버리지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진짜 멘붕에 빠지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이 정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장에서는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생각을 제가 이제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의 현 선물 대량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까지가 10월 월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매물이 수천억에 달하는 매물이 외국인의 매물이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면 사실은 조금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 파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대선이 11월 3일로 지금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떤 주식 포지션을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 아시아권에서도 물량을 좀 축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게 지금 미국에서도 확산 일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미국 확산은 뭡니까? 트럼프에게 분명 불리한 상황이에요. 야, 네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초반에 뭐 이게 뭐 독감이나 감기 같은 걸로 얘기를 하면서 초동 대처를 못한 거 아니냐. 뭐 바이든 후보가 그런 걸로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확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결국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좌우를 하게 될 것 같다. 바이든 후보 당선되면 이제 뭐 기술주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어떤 정책들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권이죠. 그래서 미국 기술주에 의해서 이제 미국장이 상승 하락을 하는 지금 주도력 측면에서 볼 때 바이든 당선 시에 시장이 단기 충격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공보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조금 치솟고 있어요. 빅스 지수가 지금 보시면 오늘도 한 7, 8% 장중에 계속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계속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지난 9월달 시장 큰 조정을 쭉 봤을 때 치솟았다가 지금 그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오늘 장이 중요한 어떤 돌파의 어떤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돌파되면 시장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장중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충격 파동이 있을 경우에는요. 국내장도 뭐 단계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까 이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그 전 대선 당일 전부터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빠지기 시작하다가 대선 당일날 크게 빠졌던 그 부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또 이제 매수세가 약화된 또 수급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말 수급적인 이유로 인해서 더욱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거기서 저점이 찍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외국인들이 그런 걸 보고 좀 선물까지 최근에 대량으로 좀 매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대세 상승장에서의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내년 이제 경제 전망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코로나 극복으로 가장 높은 회복률을 보일 걸로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좀 마찬가지죠.
유럽이나 이제 미국보다는 지금 아시아권은 코로나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 회복 자체가 더 빠를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제조업단에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뭐 거기 출근하겠습니까? 유럽이나 이제 지금 미국이 그쪽에 있는 뭐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약간 좀 그 아시아권보다는 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그 가동률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할 거라 보고요. 결국 이제 소비는 뭐 미국, 유럽이 회복이 더딜 거기 때문에 뭐 아시아에서 생산한 걸 막 그쪽에서 팔아가지고 소비가 돼야지 이제 수출이 많이 찍히는 건데 생산 부문 그리고 아시아권 안에서의 어떤 내수 회복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이 서구권 대비해서는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증시도 이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시아권 증시가 한국 증시가 유럽이나 미국 증시보다는 더 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도 유리한 측면에 있고요. 야, 근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데 외국인이 저렇게 나간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해요. 예. 처음 본 것 같기도 해요. 저 정도 나가면 환율이 펑 튀는데 오늘 환율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과거와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환율의 모습은 조금 특이했고,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증시가 조금 유독 약했잖아요, 오늘. 예,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도 약했단 말이에요. 아시아 뭐 기껏 해봤자, 잠시만요, 아시아권 볼까요? 일본이 1.5% 빠졌고요. 홍콩이 좀 많이 빠졌다 해서 1.96%, 대만이 0.9%.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상해 증시가 좀 빠지네요. 1.4%.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조금 화나고 좀 짜증난 부분이죠. 예, 뭐 비슷하게 빠졌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욱 공부하시고, 더욱 공부를 주식 공부를 해야 되고, 심리 컨트롤도 잘 하는 그런 노하우를 스스로 만드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보통 이제 남 탓을 하거나 시장 탓을 하거나 정부 탓을 하는 게 뭐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주식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명한 시간들로 지금을 채워 나가시는 게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더욱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신 박사는 이제 여러분과 그런 시간들을 함께 채워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정말 그 아까도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카톡 오셨는데 제가 뭐 리딩에서 주식을 다 팔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지 그게? 했더니 물어봤더니 그 카톡에서 저를 사칭하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팔고 연락을 했대요. 야, 진짜 사기꾼들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예. 그거 제가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그거 안 없애네요. 카카오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걸 사라지게 하지?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했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튼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투자의 어떤 지혜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저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공부만이 길이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수급이 오늘은 9,900억을 외국인이 순매도했죠. 기관이 4,500억. 어제도 기관이 4,700억, 외국인이 5,300억을 순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수급이 좀 많이 변화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충격 파동이 조금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적지 않죠. 2,900억입니다. 순매도.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선물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 6천억, 오늘 3,600억을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이틀 동안 한 1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선물 쪽에서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다 프로그램이에요.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매도하는 건데 뭐 사실 뭐 지난 3월 달 증시가 폭락할 때도 외국인들은 다 프로그램으로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예, 이게 그냥 한국 증시를 파는 거죠. 그 당시에.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 이어질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종목은 별 의미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박셀바이오가 좀 상한가로 마감했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의 이 큰 파동 앞서 요 정도 나왔으면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렸죠. 세 번째 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매도 관점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은 시총이 2천억 안 됐을 때는 매력적이었는데 지금 수준이면 저는 어느 정도 제 가치 받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더 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저라면 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 리포트에서 사실 남들이 버린 주식이지만 왜냐면 공모가 하단에 됐고 공모가 밑으로 빠진 채 막 내려갔잖아요. 2만 원까지 공모가가 3만 원인데 그래서 남들이 버린 주식이지만 신 박사는 숨겨진 진주다. 그래서 상장 전부터 제가 이제 이거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명분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이게 이때 이렇게 올라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예, 솔직하게. 근데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때까지 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 기업의 제 가치의 어떤 수익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적지 않으셔가지고 좀 놀랐고요. 되게 제가 신중하게 또 분석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믿고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의 파동 나왔을 때 일단은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관점 말씀드렸고 세 번째 파동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왔네요. 거래가 터지고 세 번째 파동이면 제가 볼 땐 내일 다음 주에는 이제 안전하게 다 파는 게 깔끔한 매매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매수 타이밍과 매도의 타이밍 그리고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오롯이 좀 단기간에 보여준 종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대한유화를 좀 많이 강조드리고 2차전지 쪽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어떤 수혜를 누리는 기업이다 했는데 오늘도 강하다가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수급에서도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외국인이 1조 원을 파는 가운데서도 거래소에서 30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어요. 삼성 SDI를.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물적 분할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샀고 오늘도 24,000주밖에 안 팔았어요. 기관들이 최근에 좀 팔긴 했지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크게 위험스럽진 않아요. LG화학이 오늘 뭐 많이 빠졌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야 대량 매도를 하는데 별로 안 팔거나 오히려 순매수하는 종목은 뭐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오른 종목들 보세요. SK바이오팜 외국인이 샀죠. 기관도 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저점대를 좀 확인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기관들도 많이 매수했죠. 기관들이 또 왜 매수하겠습니까? 백신 쪽에 CMO 이제 물량 들어오니까 그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가 여기 전환됐다 말씀드렸고 추세가 전환돼서 지금 정고점까지 왔죠. 정고점까지 왔으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거 들고 계신 분 꽤 많으셔가지고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되 저도 고점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구간에서 장 상황을 또 봐요. 지금 장 상황이
미친 듯이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장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 모멘텀은 너무 좋아. 혈장 치료제 모멘텀도 향후에 있고, 백신 CMO 쪽도 있고, 코로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너무 모멘텀은 너무 좋아. 근데 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도 분명히 부담이 있어. 저는 그런데 정고점까지 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한 절반 정도 일단은 이익실현 해버려요. 절반 정도 이익실현 하고 여기서 좀 꺾이는 듯 하면 조금씩 나머지 반 정도의 물량을 조금씩 팔고 그런 식으로 해요. 뭐 더 갈 수도 있죠. 더 가면 나머지 반 남은 물량을 조금씩 이렇게 파는 거죠. 일단 여기서 절반을 챙겨놔요. 수익을. 예. 장 상황이 좋으면 홀딩하죠,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녹십자는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니니까.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에 따른 매수 매도의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셨죠? 녹십자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저의 그런 투자 아이디어,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저도 고점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세의 어떤 고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상한가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상한가에 오늘 파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전략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제부터 해가지고 삼성바이오가 굉장히 셌잖아요.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잘 방어가 됐죠. 장중 내내 플러스였다가 어쩔 수 없이 지수 때문에 지금 막판에 흘러내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좀 대기가 좀 어렵죠. 많은 분석가들도 뭐 찾아보니까 사실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R&D 센터 개소했다는 거, 뭐 그거는 뭐 사실 이유를 붙이기 어렵죠.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지배구조의 개편의 중요 재원 용도로서의 어떤 역할이 크다고 보여지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공한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업종에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잘 받쳐주던데 기관의 수급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관이 최근에 들어오잖아요. 기관의 수급이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도 200억대씩 들어오잖아요.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관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건 확실해요. 투신, 보험, 연기금 쪽이 주로 장기성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을 운용하는 쪽이 주로 순매수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셀트론 그룹주도 한번 보죠. 셀트론 그룹주 셀트론도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빠졌죠? 4.7% 빠지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된다 얘기 들었는데 아직 못 터지고 있죠. 그게 좀 아쉬워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어제 상승분을 뭐 거의 다 되돌린, 거의 다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빠졌네요. 5%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분을 뭐 거의 다 되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뭐 사실 좀 아쉽죠. 제넥신 같은 경우는 6.4%니까 야 너무 심하네요. 오늘도 뭐 임상 실패설이라고 이제 루머가 도는 것 같던데 그거 믿는 분은 없겠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투매를 좀 유도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런 루머들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바이오 종목들에서는. 그래서 겁내지 마십시오. 충격 파동이 있을지언정 기업의 어떤 가치에는 이런 부분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그리고 대세 상승 국면이 끝났다고 본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코로나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대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 쪽에서 뭐 진짜들은 사실은 추후에 모멘텀이 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 그리고 이제 제넥신 녹십자도 들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욕도 이제 혈당 치료제 뭐
뭐 지금 정부 지원받아서 하는 데고 그 백신 CMO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거죠, 모멘텀 자체가.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제넥신 녹십자를 저는 그동안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녹십자도 좋은 흐름이 좀 기대되고 수익 보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안전하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절반 정도를 한번 보유를 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공모가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보호에서 풀린 물량들 막 확 나오면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공모가 부근까지 오면 제가 볼 땐 단타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공모가 맞죠? 예, 그렇네요. 13만 5천 원이 공모가니까 공모가까지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어찌됐든 반등이 좀 거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한번 그 정도 내려오면 단타로 한번 입성해볼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과 뭐 종목별 흐름 한번 체크해봤고요. 너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이슈들이고 지나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실력 향상에 최대한 지금 구간을 활용하시고 노력하시고, 남 탓, 시장 탓, 정부 탓 도움이 안 됩니다. 스스로 현명한 시간들로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구독자님이 어제 남겨주신 댓글인데 꼭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음.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저도 이제 아이가 아직은 어려가지고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께서 이렇게 또 스스로 해보면서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 원, 뭐 부부간은 10년마다 6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식 계좌 이렇게 증여하려고 하려면 이렇게 준비물 필요하니까요. 신분증 보호자, 도장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초본, 뭐 증여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정보를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사항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50만 명이 지금 돌파했습니다. 57만 명이고요. 전 세계 지금. 미국이 7만 8천 명. 근데 아까 뉴스 보니까 9만 명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인도가 지금 9만 명, 브라질 2만 8천 명, 러시아 1만 5천 명, 프랑스가 3만 4천 명, 그리고 스페인이 1만 9천 명. 와, 심각하네요, 진짜. 영국 2만 3천 명, 이탈리아 2만 6천 명, 지금 뭐 독일도 1만 1천 명. 벨기에가 지금 인구가 별로 안 될 텐데 2만 3천 명? 진짜 심각한 것 같네요, 진짜. 국내 현황은요, 뭐 지금 100명 내외 정도. 그래도 해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방어를 하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1천 명, 또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병원이 환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해요. 야, 이거 참 심각하네요. 첫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 오늘 이제 임시 주총이 있었는데요. 뭐 결정됐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그 지분율 보면 뭐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연금하고 이제 일부 개인 투자들이 이제 반대를 했지만 외국인들 그리고 다수의 기관들이 지지하면서 무난하게 통과가 됐고요. 전체 주주의 이제 3분의 1 이상, 그리고 이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그 찬성을 해야 이제 통과되는데 무난하게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12월 달 이제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출범하면서 100% 물적 분할이 단행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LG화학에 따르면 주총 투표 77.5% 참석에 찬성률이 82.3%에 달했다. 그래서 이건 뭐 완전 뭐 게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선동을 하고 있다 누군가. LG화학 주주들을 개인 주주들에게 팔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당한 뭐랄까요 선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고 좋은 기업을 감정적으로 빼앗기거나 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드리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더 보면요. LG화학은 이번 분사 결정으로 배터리 사업 투자 확대로 글로벌 1위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석유화학, 첨단 소재 등의 다른 부문의 재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앞으로 IPO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자금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장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고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했겠다. 그리고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나? LG화학의 100% 자회사 형태로 물적 분할이 되는 만큼 반드시 상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전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그냥 상장한다는 것 같았는데 보시면 오히려 상장 안 하는 게 기존 주주들이 반대하던 것들이 조금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상장 안 해도 뭐 다양한 방식 뭐 지분을 딴 데 주면서 뭐 제3자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프로 이제 LG화학은 분할 회사에 투자를 확대해서 신설 법인의 매출을 24년 기준 3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소재, 셀, 팩 제조, 판매뿐 아니라 배터리 케이스, 리스, 충전, 재사용 등 그러니까 배터리도 오래 쓰면 이제 그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전반에 걸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플랫폼 분야에서도 전부 다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사명이네요.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사명이 맞네요. LG 배터리가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케어, 리스, 충전, 재사용 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제가 볼 때 상장하면 그걸로 옮겨 타야 되고 이건 가져가야 돼요. 전 세계 이거 유일무이한 그런 기업입니다. LG화학 측은 신학철 부회장은 이번 분사를 통해 앞으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갖춘 글로벌 톱5 화학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또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LG화학 리포팅을 보면요. 2023년 배터리 생산 능력을 260기가와트로 증가한다. 어마어마한 캐파로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해 이제 전기차용 120기가와트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3년 뒤 2배 이상 260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로 증설하는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성 안정성 향상이 전망된다 해가지고 하여튼 대단한 회사인 것 같고요. LG 그룹을 향후에 먹여 살리게 될 사업군이 될 거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확실하게 드네요. LG화학은 양극재 이런 것들 소재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사에 있는 게 유리할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내년도 35조 매출, 영업이익은 3조 7천억에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대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셀트론 관련 내용을 좀 드릴 게 없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 코로나 이제 19 중화항체 기술 이전 공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당시에도 얘기 드렸지만 출원인 자체가 특허권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질병관리청 대한민국이죠. 정부랑 지금 셀트론인데 이걸 지금 수의 계약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 한다는 거는 셀트론에 이거 특허권을 다 넘기는 거거든요. 절차상.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이든 향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든, 예, 뭐 계약을 맺든, 뭐 임상을 진행하든 계약을 맺든, 뭐 생산을 하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0% 이제 셀트론이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셀트론이 상당히 뭔가를 해나갈 때 일단 뭐 정부의 동의라든지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다 절차상 마무리가 되면 발표 자체도 이상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자유롭게 서정지 회장이 뭐 나와가지고 IR 갑자기 열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국회의원도 태클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서정지 회장이 막 다른 뭐 어디 뭐 포럼이나 이런 데서 미리 막 뭐 그 임상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그거 국감에 이제 부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목에도 달았지만 뭐 시황이나 뭐 정권이 뭐 어떻게 되거든, 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든 셀트론 그룹하고 2차전지 대표 기업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시황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뭐 포트폴리오를 뭐 셀트론 그룹주랑 2차전지 쪽으로 그냥 압축해서 들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 봐요. 예. 지금 흔들리는 시황 속에서 셀트론 그룹만큼 안정적이고 뭐 코로나 치료제 진행하면서 이거 뭐 긴급 사용 승인이라도 받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는 뭐 지지부진해도 이거는 막 치솟겠죠. 예. 얼마나 뭐 실적도 받쳐주면서 업사이드 모멘텀까지 강력하게 있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뭐 다른 거 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나 시장 진짜 불안해가지고 응? 진짜 불안하다.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아니 셀트리온 그룹으로 대피해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사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주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잖아요. BBIG 쪽에 이제 주도 성장주는 아니다. 근데 사실 은퇴를 앞두신 분, 은퇴자분들 뭐 그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정적인 어떤 그 배당을 받으면서 분기 단위로 배당을 받으면서 계속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사이클을. 예, 사이클 타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있고 좋을 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은 계속 받으면서 그 사이클이 이제 좋을 때 뭐 일부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좋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은 안정성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는 주가 상승의 어떤 차이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3분기는 영업이익이 좀 과도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로는 사실 가장 큰 게 화웨이 쪽에서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 쪽에 반도체 수출을 이제 금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러시 오더 확 땡기는 거죠 반도체 이제 수입 못하니까 화웨이가 그 물량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 선방을 보이는데요. 뭐 이에 따라서 4분기에는 뭐 기저효과로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면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성과 배당 매력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노려볼 수 있는 연말의 구간이 될 거다. 음. 이번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4분기
실적 그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했는데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게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 초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연말에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이럴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 안정성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사이클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일주일 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그렇지만 금요일 날에 참 좋은 상황으로 마감되면 좋은데, 한결 가벼운 또 기분으로 불금도 보내고 이럴 텐데,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자고요. 좋은 종목과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들을 들고 있다면, 시황이나 뭐 대선이나 정권과 무관한 성장을 한다. 종목 선택을 잘했다면.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번 주말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음, 초창기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긴데요. 어, 고독한 게임이 아닐 수 있다는 게, 같은 주주로서의 길을 간다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멀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불금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